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 드림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오늘 시험 어떠셨나요? 정말 끝내줬던 날씨만큼이나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다?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는 거 알고 있죠? 바로 토익 탭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잡은 그런 무료 강의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용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꼭 토익 탭 들어가서 필요하신 자료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시험의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파트 1은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험, 지지난 시험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저는 중 정도의 난이도를 주고 싶고요. 사람 동작이 묘사된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왔고 사물 풍경, 그러니까 사물에 포커스가 된 사진이 한 개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파트 3 같은 경우엔 난이도가 어땠냐면 중상 정도라고 책정을 했어요. 들리는 대로 정답이 되는 보기가 꽤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이란 난이도를 넣어놨고요. 우리 늘 그렇듯이 의도 파악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원래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2문제 나왔고 그래프 문제는 3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부터 하나하나씩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1에서 나왔던 어휘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단어가 이번 시험에서 살짝쿵 언급이 됐던 그런 단어들이죠. 자, 먼저 닦다 라는 이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이 꽤나 많습니다. polishing, 그렇죠? 뭐 광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뭐 닦다라는 뜻이고요. cleaning, wiping off. 우리 이거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와이퍼 움직이죠, 그렇죠? 와이퍼가 움직이는 것처럼 wiping off 외워주시고, washing 너무 기본적인 거, clearing, rinsing off. 여러분 우리 샴푸 다음에 뭐 써요? 린스 쓰죠, 그렇죠? 린스도 무언가를 닦아낼 때, 씻어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rinsing off도 나올 수 있고, sweeping이나 moppin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닦는 액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닥을 쓸고 있을 때 우리는 mopping이나 sweeping과 같은 동사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removing이라는 동사가 있죠. remove라는 거.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언가를 때를 닦아낼 때, 뭐 더러운 것을 닦아낼 때 우리는 removing 써줄 수 있고, 두 번째로 removing a coat, removing an earring. 그렇죠? 뭘 하는 거예요? 뭐 액세서리라든지 착용한 것을 벗을 때도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는 동사고요. 세 번째로 무언가를 옮길 때 removing a box. 뭐예요? 박스를 옮긴다. 이럴 때도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remove는 쓰임이 좀 많은 동사죠. 자, 우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두실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 시험에 언급됐던 단어들 중에서 뭔가 들어가다, 진입하다, 승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몇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entering, 기본이죠. 여러분, enter, 뭐예요?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구를 뭐라 그래요? entrance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entrance 잘 생각하면서 enter도 들어가다, 진입한다 라는 의미 잘 챙겨두시고요. 그 밖에도 approaching, stepping into,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getting into, 뭐 pulling into. 여러분 pulling into는 자동차를 주차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뭐 정차시키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pulling into the 뭐 parking space, parking area 이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주차하는 거죠? 뭐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액션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embarking이랑 boarding. embarking은 뭐랑 같이 쓰여요? 크루즈에 들어간다, 뭐 승선한다, 배에 탄다 이럴 때 좀 많이 쓰이게 되고요. boarding은 정말 쓰임이 많죠. 뭐 어디든 대중교통 어디든 보딩한다. 택시 보딩, 버스 보딩, 에어플레인 보딩, 그리고 뭐 서브웨이 보딩 다 보딩 할 수 있습니다. 탑승한다라는 의미로 좀 자주 쓰이는 동사 암기해 두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간다, 진입한다, 승차하다의 반대 개념 뭐예요?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exit. 우리 비상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exit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xiting 발음이 exiting 이렇게 아주 톡 쏘는 그런 발음은 아니고요. 좀 부드럽게 exiting, 우리 계란 발음 exiting 이렇게 발음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getting out of, 뭐 나간다, stepping out of, 뭐 getting into나 stepping into의 반대 개념이 될 수가 있겠고요. leaving이 여러분 떠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떠난다는 건 결국 나간다는 액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딘가를 나가고 있을 때 leaving the table 이런 뭐예요? 테이블에서 일어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액션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disembarking 이건 뭐예요? embarking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배에서 내리는 액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도 한번 보면서 우리
아주 애정템이 하나 나오죠. 이 토익 시험의 애정템 뭐예요, 여러분? ladder이라고 하는 요 사다리를 우리는 ladder이라고 합니다. 자, 발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ladder이라고 하는데 우리 ladder이 나오는 사진에서 ladder이 나오는 사진에선 어떤 답들이 자주 정답이 되냐면 이런 애들이죠. ladder, 우리 사다리는 어떻게 있어요? 자기 혼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기대어 있을 때가 많죠. 벽 같은데. 그래서 leaning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어져 있다. 아니면 여러분 leaning against의 동의어 뭐가 있어요? propped against the wall. 우리 연음이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propped against, leaning against. against가 들리면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무언가 기대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카운터 한번 볼게요. 카운터. 카운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공간을 나타내죠? 돈을 셀 수 있어요. 카운팅 할 수 있는 계산대 있고요. 두 번째로 조리대, 작업대라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은 안내데스크, 리셉션이라고도 하죠. 안내데스크, 프론트데스크를 카운터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지난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안내데스크가 아니라 어떤 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들 있죠. 특히나 이 스페이스, 이 공간이 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리대라는 걸 주방에서 있는 조리대라고 보셔도 되고요. 꼭 주방이 아니더라도 그냥 요 공간만 따로 이렇게 찍혔어요. 요 공간만 따로 찍혔어요. 그래도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카운터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작업 공간, 작업대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은 다 카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아니더라도 요 공간, 요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 가이드라인만 찍히더라도 이건 카운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실게요. 자, 카운터가 조리대나 작업 공간으로 요즘에 좀 나오고 있다면 카운터가 계산대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대로 나왔을 때 어떤 명사들을 우리가 좀 챙겨둬야 되고 또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단골 손님, cash register. 여러분 이거 현금 출납기입니다. cash가 들어있는 기계를 cash register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cash register에 있다라는 건 결국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대에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상해서 같이 외우세요. 자, 두 번째로 making a payment. 이거 뭔가 어디선가 많이 봤던, 들었던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making a payment와 동일한 단어로는 making a purchase가 있습니다. 근데 purchase 저 이거 동사로만 알고 있는데요. 뭐 동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making a purchase라는 건 구매를 한다. 그렇죠? 물건을 구매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건 돈을 내고 있다라는 액션과 이어지겠죠. 그래서 같이 외워 주시고요. 우리 세 번째로 placing an item. 계산대에 보면 우리 점원이 뭐 해줘요? 구매한 것을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는다라는 동사 placing an item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the woman is handing a receipt. 우리가 계산대에서는 뭘 줘요? 영수증이나 bill을 주게 되죠. 그래서 건네고 있다, bill을 건네고 있다, 영수증을 준다, bill, receipt를 준다로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대로 쓰였을 때 우리가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 좀 이런 사진 있었죠. 정원스러워 보이는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정원은 일단 두 가지 동의어가 있어요. 자, garden 그리고 courtyard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garden이라 그러면 우리 고깃집 이름 중에 garden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arden은 좀 익숙한데 courtyard도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원에서는 어떤 동사들 mowing 모르면 안 되죠. 이제 mowing 벌초한다, 뭐 잔디를 깎는다 이런 뜻이고요. trimming 여러분 요거는 trimming은 뭔가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쪽가위라든지 조금 큰 가위들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손질하는 그런 사진들이 자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lawnmower 이것도 많이 나오는 기계 중에 하나죠. lawnmower는 벌초하는 기계를 나타냅니다. lawnmower 있는 그대로 외우면 돼요. lawn 잔디, mower mowing하는 기계에서 mower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the flower is being watered. 여러분 우리 being pp는 어떤 뜻이죠? 이건 사람이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지금 물을 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또 자주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cutting off some trees 이것도 뭐예요? 사실상 trimming 하고 있다랑 비슷한 동작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있다라는 액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정원까지 한번 빈출되는 명사들 그리고 빈출되는 동사들을 한번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파트 3로 넘어가서 오늘 파트 3에서 어떤 어휘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advancement라고 보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advancement는 development,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promotion이라고도 우리 많이 부르죠. 자, 그래서 요거 챙겨두시고 refreshment,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들, refresh 시켜주는 과자들, 스낵류들을 refresh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차역에서 우리 여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단서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었죠. 이 어휘가. 자, secure. 여러분, secure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security,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그렇죠? 보안, 안전. 그래서 secure이라는 동사는 지키다, 보호하다, 그리고 안전하게 고정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요것도 우리 바로 재표현됐던 그런 동사로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file complaint. 이거는 여러분 사실 내가 file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complain을 뭐 하는 거죠? 말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complain 하다 그리고 뭐 소송한다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5번에 author이라는 거. 일단 author는 명사로 무슨 뜻이죠? writer예요. 그렇죠? 글을 쓰는 사람을 the author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author이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다?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uthor는 write, 쓴다라는 동사로 연결이 됩니다. 쉽게 외울 수 있겠죠? author, 저자, 뭐 글 쓰는 사람. to author, 뭐예요? 쓴다라는 동사로 연결이 되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거고요. identification. 이거는 우리 어떻게도 많이 나오죠? identity card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identity card, 그렇죠? 신분증 카드, 뭐 student identification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요. student identification은 뭘까요? 학생증이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identity,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 카드다. 자, extension, 여러분 extension은 너무나 많은 뜻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번 시험에서는 확장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렇죠? 제품군을 확장한다 뭐 이런 의미로 extension이 쓰였고 extension은 뭔가 기한을 연장시킬 때도 extend the deadline, 그렇죠? 아니면 deadline extension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기한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어떤 동사가 쓰이면 dial, call 이런 동사 그리고 뒤에 number 이렇게 붙게 되면 extension number 이렇게 붙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 또 내선 번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챙겨두셔야겠고요. 자, 8번에 regulations, 우리 이거 규정이란 뜻이죠. 규정은 rules, guideline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동의어 또 챙겨두시고 이런 regulation, rules, guideline과 함께 쓰일 수 있는 동사, 자주 빈출되는 동사는 comply with라는 동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따르다, follow랑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follow랑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잡아주시겠어요?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account. 이번에 좀 account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account는 일단 은행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로 account, 계좌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메일이나 사이트의 계정 같은 거 있죠. 뭐 아이디, 패스워드 그런 계정들을 우리 또 account라고 부르니까 요거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는 장소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장소 문제, 우리 흔히 말하는 주제 문제, 장소 문제, 또 뭐 화자 문제 이런 문제들을 뭐라 그러죠? 아주 기본템들이라고 하죠. 자주 모든 대화에 관련된 그런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문제 유형부터 살펴보자면 where take place, where work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지금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디서 일하는가 이런 유형이 자주 잡히는 문제, 장소 문제 유형이고 얘네들은 특징이 직접적으로 헤이 나 여기서 일해, 헤이 나 해커스에서 일해, 헤이 나 어디 뭐 컨벤션 센터에서 일해, 나는 지금 하스피털에서 일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해주냐면 키워드를 통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자, 우리 그럼 그 키워드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키워드라 하면 회사 이름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This is Jackie's law firm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로펌이다? 여기는 회사 이름이 Jackie's law firm이니까 여기 장소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로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단서 화자의 직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I'm Jackie, your travel agent 이렇게 들어가요. 나는 제키고 당신의 travel agent, 여행사 직원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전체적인 장소가 어딜까요? travel agency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화자의 직업이나 아니면 회사명이 굉장히 큰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관되는, 연상되는 키워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이 해당 장소에서 나올 법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The car engine is broken. 엔진이 고장났어 라는 이런 내용의 키워드가 나와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여기는 어딜까요? 오토 리페어 샵이겠죠. 여기는 카센터일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볼게요. The production number is so low. 여러분, production으로 시작되는 대화에서 production은 어떤 장소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manufacturer, 제조사. factory, plant, 제조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조업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볼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advertisement?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advertisement는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보기에 마케팅 회사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소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는 거다? 키워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리는 걸 자꾸 고르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주는 거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시험에 나왔던 의도파악 문제 보면서 한번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어떤 지문이 나왔어요? 이런 유사한 지문 하나가 나왔었죠. 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해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해커?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름이 될 수 있죠. 회사 이름, 아니면 업체명이 될 수 있는데 해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막 체크인 마무리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자, 그럼 체크인이라는 키워드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아, 여기 어디다 체크인 어디서 써요? 호텔이구나, 그렇죠? 숙박시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네, 제가 오후에 시간이 비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박물관 투어 어때요? 재밌을 거예요. 그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저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제가 동료와 저녁에 식사를 하기로 해서요. 여기에 더 어떤 단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여자가 저녁에 할 일은 뭐였다? 여자는 동료와 밥을 먹을 거라는 걸 우리는 체크를 해줬어야 됐고요. 여기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따옴표 어떤 내용이었어요? 남자가 어떤 제안을 했는데 여자가 식사를 해야 된대요. 남자가 바로 무엇을 제시한다? 유니콘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이거는 이 말을 통해서 남자가 뭘 하고 싶은 거죠? 여자한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옵션을 제시하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도파악 문제 제가 항상 설명하지만 의도파악은 당장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서 풀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앞에 문장이 없으면 어디에 있을 가능성? 바로 뒤에 문장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의도파악 문제는 마치 우리 문장 삽입 문제처럼 좀 앞뒤 상황을 알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내가 이걸 먼저 잡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우리 이 의도파악 문제 바로 앞서서 배웠던 장소 문제, 주제 문제를 내가 먼저 잡자. 그 다음에 의도파악 문제로 차근히 넘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트 1과 파트 3에서 나왔던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파트 1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파트 1은 단어예요. 단어로 시작해서 단어로 끝나는 게 파트 1입니다. 그리고 파트 1은 어떤 파트예요? 자꾸만 이렇게 썼던 걸 또 쓰는 리사이클링 파트라고 제가 많이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빈출되는 동사들, 빈출되는 사물을 다 외워주셔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파트 1이라는 산을 넘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파트 3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공략하자? 주제라든지 장소라든지 아니면 화자 문제 같은 걸 조금 상대적으로 전체 대화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어갈 준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험 봤다고 오늘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second chance, 그렇죠? 다음 찬스가 있겠죠? 다음 시간, 다음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준비해야 될지 잘 파악하시고 다음 시험도 여러분 빡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토익 LC 김현서 선생님입니다. 날씨 좋았던 3월 27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해커스 영어 사이트 hackers.co.kr 들어가시는 거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난이도 파트 2, 파트 4 함께 알아볼 텐데 오늘의 난이도는 중으로 잡아봤어요. 스피커만 울리지
않았다면 스피커가 울리는 고사장은 뭐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언제나 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험을 끝나고 우리 그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분들 의견을 좀 보면 누구는 굉장히 쉬웠다 그러고 누구는 너무 어렵다 그러고 되게 그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데 네, 스피커도 한 몫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뭐 막 울리고 막 소리도 작고 이러면은 확실히 여러분의 체감 난이도와 또 실제 점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하실 때 추천 고사장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이런 그 고사장 검색을 하면 블로그 후기를 5개 이상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한두 개는 다 좋다는 애들이 있어서 한두 개는 좀 부정확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스피커가 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가정한다면은 파트 2 중, 파트 4도 중. 자, 먼저 파트 2부터 알아보시면은 그 파트 2가 어렵게 나올 때는 이런 거죠. 뭐 영국, 호주 성우의 발음을 좀 많이 낸다든지 그리고 뭐 질문도 길어, 보기도 길어. 다 길게 내면은 난이도가 확실히 높게 느껴지는데 이번 시험은 다른 달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문장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국, 호주 발음이 그렇게 뭐 어렵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잡아 보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또 핵심적인 포인트들 파트 2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우회적 간접적 답변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 우회적 간접적 답변은 파트 2의 정말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요 안에서 패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게 표현하는 패턴. 자,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Where can I find the documents we need for the board meeting? 자, 어디서 이사회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냐? 그랬을 때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면은 예상이 가능한 쉬운 답변이 될 텐데 이거를 크게 받아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All are stored in the filing cabinet. 모든 거는 문서 보관함에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 말고도 이거를 전부 다 받아서 더 크게 지금 표현하는 이런 패턴 요렇게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파트 2에서 패턴을 많이 알아주면 좋은 게 ETS에서 물론 새로운 유형, 뭐 새로운 패턴들도 개발을 하긴 하지만 냈던 애들을 거의 90% 이상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 크게 받아서 표현할 수 있다. 하나 알아주시고요. 자, 또 다음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처음이라서 모른다. 예문을 또 보시게 되면 Can you recommend any good restaurants around here? 자, 여기 주변 좋은 레스토랑 추천해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I'm new here. 저 여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른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뭐 This is my first visit. 나 여기 뭐 첫 방문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I haven't been here before. 여기 뭐 안 와봤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혹은 뭐 I'm a stranger here. 뭐 여기 낯선 사람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처음이라서 모른다는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이라 모른다는 패턴 낼 수 있구나. 이것도 또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역시 또 모른다는 거는 아주 또 좋아하는 패턴이라서 또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Which of these designs do you think I should choose? 당신 생각에 제가 이 중 어떤 디자인 고를까요? 그랬을 때 I barely know about them.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이게 모른다고 바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른다는 패턴은 시험에서 거의 뭐 항상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파트 2가 가장 뭐 청취력을 많이 요구하고 가장 뭐 어려운 파트라고 해도 이렇게 반복이 많이 되는 패턴들 알아주시면 청취를 하면서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것도 또 보시도록 할게요. 주문을 했다라는 패턴인데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When will the new supplies arrive? 언제 새 물품들이 도착을 하나요? 그랬을 때 뭐 언제 도착한다, 뭐 12시다, 뭐 내일이다 이러면 좀 쉽겠는데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죠. I just called the store. 제가 막 가게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해서 이렇게 바로 오진 않을 거다.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를 살짝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역시 이렇게 뭐 언제 도착을 하냐 막 이랬을 때 제가 뭐 이미 전화했어요. 혹은 뭐 이렇게 뭐 막 전화했어요. 이런 패턴들 역시 반복이 많이 되는 패턴들 잘 봐주시고 자, 계속해서 볼게요. 되물어보기 패턴인데요.
Did you see the manager in his office this morning? 자, 오늘 아침에 그의 그 사무실에서 부장님 매니저 봤어요? 이랬더니 그 뭐 봤다 안 봤다 이런 대답도 나올 수 있지만 또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죠. Didn't you hear about his resignation? 그의 사직에 대해서 듣지 않았나요? 또 못 들었니? 그만뒀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물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역질문으로 너 몰랐어? 이런 식으로 되물어 보는 패턴들도 역시 처음 나오는 패턴이 아니라는 거 미리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는 선택지를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지금 선택 의문문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ould we start the meeting now or wait until Mr. Jones arrives? 우리 지금 회의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Mr. Jones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선택 의문문에서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일단은 그대로 그냥 받아서 표현하는 것도 잘 출제가 돼요, 여러분. 그 선택 의문문은 사운드 오답의 예외다. 이런 거 혹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좀 들어본 얘기 아닐까요? 원래 파트 2에서 그 질문 단어 그대로 쓰면 오답이다. 사운드 오답이잖아요. 근데 선택 의문문은 사운드 오답의 예외로 정답에서도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그대로 until Mr. Jones arrives 이렇게 예를 들면 읽어줄 수도 있고 근데 둘 중 하나의 선택지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해서 내는 것도 잘 출제를 해요.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 He'll be here in about 10 minutes. 그는 10분쯤 뒤에 여기 올 거예요. 즉, 요거를 갖다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 의문문이 항상 그 두세 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를 다르게 표현해서 얘를 좀 우회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약간 우회적으로 얘를 다르게 표현을 해서 선택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선택 의문문에서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이것도 하나 또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요. 다음 거 보시면은 How do you like the new coffee maker in our office? 자, 지금 또 How do you like? 이거는 제가 그 이번 그 인강 업데이트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다뤘던 거네요. 근데 바로 또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How do you like는 덩어리 수거 표현으로 알아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냐는 너의 취향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 어떤지. 새 커피 메이커 어떠냐, 얼마나 좋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다른 거 찾기 패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게 말해주면 좀 예상되고 쉬울 텐데 이렇게 말을 지금 한 거예요. Are there any other options? 다른 선택 옵션들은 없나요? 뭐 이러면서 다른 거를 좀 찾는 이런 패턴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파트 2에서 같이 알아본 패턴들은 이번 시험에 처음 나온 애들이 아니라는 거 계속 반복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트 2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파트 2가 많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에는 판단력을 요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뭐 파트 1부터 4까지 판단력을 그렇게 막 요구하는 파트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파트 1도 뭐 단어 정도 알아들으면은 맞추고 파트 3, 4도 이렇게 깊은 사고력까지 요구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해석만 되면은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파트 2는 그 보기들과의 비교 그리고 뭐 우회적 간접적 답변에서의 판단력 이런 것까지 여러분께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해석만 단순히 잘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여러분의 그 사고력 좀 키워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사고력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문제 풀고 나서 그 리뷰할 때 30초 정도라도 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아프니까 막 생각하고 머리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누구나. 뭐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그래도 그걸 참고 30초만이라도 왜 얘보다 얘가 답일까? 라는 거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시험장에서도 순간순간 답을 고를 때 그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파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4도 난이도 중으로 잡아봤는데 파트 3랑 비교를 했을 때 4가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체감 난이도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 중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봤냐면은 일단은 그 의도 파악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있는데 다른 유형들 중에서 의도 파악에서 그렇게 많이 헷갈릴 만한 애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시각 자료에서도 한 방에 답을 딱딱 줘가지고 크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그 지문들에서 속도가 다 똑같지 않고 굉장히 빠른 지문들이 섞일 때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뭐 순식간에 지나갈 만한 그런 지문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난이도를 중으로 잡아봤습니다. 중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직업 장소 문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그 오늘 나온 직업 장소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크게 어려웠던 거가 많이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뭐 호텔 막 이렇게 막 읽어주고 그런 게 좀 많았는데, 근데 요거는 그대로 읽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보기에서 이렇게 뭐 집 내부를 뭐 점검하거나 뭐 장식하거나 이런 다른 얘랑 이렇게 헷갈릴 만한 보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wire the offic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wire가 그 전선, 배선, 동사로는 이 배선 까는 거, 배선 공사를 하다라는 의미고, 다음에 뭐 building, 뭐 아울렛, 자, 아울렛은 콘센트를 말을 하는데요. 콘센트가 뭔가 이렇게 뭐 되게 영어 단어스럽게 생겼지만 영어 단어가 아니고요. 이 콘센트 꽂는 거를 이 아울렛이라고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electrician, 그 전기 기술자로 이어졌어야 됐어요. 자, 그리고 직업 장소 문제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답이 나오는데 일단은 인사말. 오늘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뭐 안녕하세요, 뭐 thank you for calling, 어쩌고 저쩌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에어포트 이래서 여기는 에어포트다. 이렇게 쉽게 딱 줄 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과 그냥 이 사람들의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게끔도 많이 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면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 잘 알아듣고 해야 되는 면들이 많아서 얘도 이렇게 쉽지는 않은 유형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가장 직업 장소 문제 중에선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고요. 자, 저희 다음은 의도 파악 문제 유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 파악 문제 유형은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제가 수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 영상 혹시 보고 계시다면은 진짜 귀 따갑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청취력을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하는 건데 요거 간단하게 답이 어디 나오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주어진 문장에 뒷문장에 답이 나오거나 앞문장에 답이 나오거나 같이 나오거나 이건데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 바로 앞에 많이 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했느냐 요거를 많이 보는 거고요. 비율로 봤을 때 파트 3, 4를 합쳐서 의도 파악 문제가 총 5개가 나오잖아요. 5개 중에 거의 4개 정도가 앞에서 힌트가 많이 나와요. 뒤에 문장에 나오는 문제도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달은 5문제 전부 다 앞에서 힌트가 나오기도 할 만큼 앞에 상황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상황을 이해하려면 딱 한 문장만 들어선 상황 이해가 힘들죠. 그래도 한 2-3문장 정도는 잘 들어야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2-3문장의 청취력을 많이 본다는 거. 그러니까 답이 한두 단어로 나오는 문제는 쉽지만 2-3문장의 해석이 필요한 애들은 좀 이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같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커스 라디오의 김현서 DJ입니다. 깨알같이 또 해커스 이름과 제 이름을 잘 넣었고요. 지금 탑40 곡들 중에서 1위를 막 예측하신다면 사은품을 드리고 있대요. 저희는 30분 정도의 위너를 예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빨리 응모하라는 말이겠죠. 지금 답은 좀 쉽게 나온 편인데 근데 헷갈릴 만한 보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어떤 보기가 또 같이 등장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말을 하고서 우리 더 넓은 뭐 장소가 필요하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소가 필요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 말만 듣고서 이거 혹시
인원 막 늘어나고 있는데 장소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보기로 이렇게 딱 가셨다면은 그러면 좀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문장과 함께 이 앞의 상황을 계속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가장 적절한 보기의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장소 얘기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있었고 다음 거 두 번째 것들도 또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햄버거 가게에서는 원래 햄버거를 시키면 프렌치 프라이를 무료로 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행사를 하고 있네요. 원래는 항상 드리고 있는데 however, 근데 we have so many customers today. 오늘은 손님이 너무 많다. 이 말 왜 하는 걸까요?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안한데 못 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뭐 헷갈릴 만한 보기나 헷갈릴 만한 상황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맞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 거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해봐요, 여러분. 다른 선생님들한테 단체 도시락을 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제 단골 가게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whenever I felt hungry, I went there. 제가 배고플 때마다 거기 가긴 했어요. 근데 뒤에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다른 데 없나? 막 이런 말. 다른 데 왜 찾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용을 해보고 싶어서 다른 데 없나? 막 이런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문장 뒤에 말까지 잘 들어줬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앞의 상황을 통해 답이 나오지만 뒷문장에 나오는 애들도 이렇게 있긴 있다는 거. 그래서 앞의 상황을 일단 잘 이해하시고 뒤에까지 잘 들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의도파악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 있는데 5개를 전부 다 어렵게 내지는 않는다. 5개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지금 파트 4에서도 맨 처음 거 1개 정도가 살짝 헷갈릴 수 있었을 만하고 나머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내가 그 어려운 거 개를 좀 공략을 하면 다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열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각자료 문제 2개를 살펴볼 텐데요. 시각자료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이번에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케이스들은 좀 이런 것들이에요. 힌트를 한 방에 안 줘. 얘도 말했다가 막 쟤도 말했다가 근데 그거를 겁나게 빠르게 말해.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번 시각자료 문제들은 그냥 한 번에 딱 언급 이렇게 답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영상 보시면서 아니 쌤은 뭐 다 어려운 거 없었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게 LC 하다가 집중을 막 못했다든지 그 한 힌트를 딱 놓쳐버렸으면은 뭐 그러면 당연히 어려웠겠지만 자, 지금 여기서 보기가 Area 1, 2, 3, 4가 A, B, C, D로 나온 거라고 했을 때 지금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해서 스낵바 옆에 있는 거, 예를 들면 next to the snack ba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 옆에 있는 걸 언급해서 바로 답을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방에 딱 답 줘갖고 크게 어렵지 않았었다라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걸로 가봤을 때 그 보기가 A, B, C, D가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표에서는 90% 이상은 보기에 옆 페어를 언급을 해서 답을 준다. 그래서 나의 시선 예상을 여기로 해준다. 그래서 시각 자료가 어려운 이유는 막 우왕좌왕하다가 막 뭘 볼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시야를 막 넓게 잡고 이러면은 틀리는 건데 그래도 무려 10의 9이라는 90%의 확률로 그 보기 옆 페어를 언급을 해서 답을 준다. 그러면 시선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90%의 확률이라는 거는 엄청난 확률이죠, 여러분. 12개월에 점수 잡는 Hackers.